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의 원민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전문 변호사이신 저희 대표님과 함께 형사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판 전 단계인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형사사건은 보통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또는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지를 통해서 사건이 개시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개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 사건이 개시되고요. 인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큰 문제가 됐던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같이 보다 중요하거나 아니면 범죄 혐의가 짙은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직접 범죄 혐의를 파악해서 사건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지사건하고 고소고발사건이 실질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일반인이 고소한 사건보다는 인지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좀 더 치밀하게 사건을 조사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고소사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피해자가 있으니까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아무래도 인지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소율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서 범죄 사실관계에 대해 피의자를 신문하게 되고 이때 피의자가 자백을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또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 의견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수사 결과 판단된다면 불기소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의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의 기소나 불기소를 최종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이 검사에게만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수사를 한 후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의견만을 적어서 검사에게 보내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검사가 이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찰의 사건이 송치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소환을 하지 않고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사실 궁금해하시는 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안 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소환 통보를 받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담당 경찰이나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서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하라고 한 날짜에 가지 않으면 당장 체포되는 게 아니냐고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참고인 조사일 수도 있고 피의자 조사일 수도 있고 그 조사 행태나 아니면 일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사받는 방법이 많이 틀리니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소환 일정에 근무라든가 다른 일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 정도는 한두 차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들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피의자가 여기 앉아있고 변호인이 대신 말해주거나 설명을 해주거나 수사하는 중간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영화나 드라마는 특히 영미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외국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사받는 대상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자신이기 때문에 모든 진술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동석한 변호인은 도움을 드리는 것에 불과하고 수사가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지 아니면 동석해서 어떠한 조사 내용으로 사건이 진행되는지를 파악해서 변론 방향을 잡고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입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대신 진술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도대체 왜 수사 과정에 변호사가 필요한 거냐 그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왜 변호인이 필요한 걸까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제가 수사에 참여해서 입회를 하게 되면은 제가 개입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개입은 합니다. 결국 각 맡은 담당 변호사마다 개입하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입회를 하면서 수사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 옆에서 듣고 또 변론 방향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은 큰 메리트일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거나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알게 된 그 순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야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직접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하고 충분히 반박할 자료를 모으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다 받거나 아니면 조사 당일에 와서 아무런 준비 없이 변호인만 입회한다고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는 거는 조사나 아니면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즉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자기가 무리한 혐의를 받지 않고 수사기관에 혐의를 두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그 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변호인이 그 순간에 직접 대신 진술할 수 있는 거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런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 변호인한테 가장 먼저 연락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형사사건의 수사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받을 때 미리 조사받기 전에 변론 방향에 대해서 변호인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입회해서 당황하지 않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또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이기 때문에 결국 검찰에서 담당 검사가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검사에게 나중에 변호인이 구두로나 아니면 서면을 통해서 의견서로 변론 방향을 진술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증거 자료들도 제출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형사 절차에서는 형사 절차 전반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 변호인이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형사 사건을 대응하실 때는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사건의 수사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수사를 받은 후에 이제 재판이 시작될 텐데,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